안녕하세요. 토요일 하다가 화요일 하니까 어색하죠? 이게 더 좋아요? 토요일 날 또 STS가 시작되고 화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화요일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업사업자들이거든요. 부업사업자들을 아니면 지방사업자들을 또 토요일 보내고 화요일 채우고 월요일 채우고 수요일 채우다 보면 이제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저녁 세미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는 이제 아침에 볼 수가 있거든요. 미디어의 강점을 살려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슈월드닷컴에서 진행하는 석세스 키워드. 지금까지 회사 대표이사도 보셨고 사업자들의 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저는 이 석세스 키워드가 오늘은 다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수모. 이 수모 하면 이 수영 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영 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성공 키워드는 제가 수모로 아마 잡아봤습니다. 이 수모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이 숫자가 이 받을 숫자거든요. 접수하다 할 때, 수령하다 할 때 이 숫자를 쓰고, 이 모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사람 인변이에요. 사람 인변에 이게 매양매자라고 하는데, 매양매자는 에브리데이 매자라는 게 매일 사람에게 뭔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건데 좋은 걸 받는다, 나쁜 걸 받는다? 통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강의 중에는 통화가 가능하고 음식물 섭취, 그리고 한 잔 가능하고 흡연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물 규정상 600만 원의 벌금은 본인이 알아서 내시고, 흡연하실 분들은 흡연하고 삼겹살 구워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항상 방목된 상태에서 강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또 강의 중에 나가셔도 되고 질문해도 되고 따져도 되고 욕해도 됐습니다. 갖고 있는 보석이나 시계 이런 걸로 던져도 되고 그런 감정 표현들을 거침없이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로움 속에서 뭔가 얻어내는 건 중요하니까 계속 이제 진행해서 또 이런 얘기들이 또 전화 오는 거 나오면 또 이제 딴 얘기하다가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 듣고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누군가에서 뭘 받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받는 거를 받아들임도 있고 겪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모는 받는 걸까요? 겪는 걸까요? 당하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의 석세스 키워드는 바로 이 수모입니다. 수모. 이 수모의 사전적 의미를 가만히 찾아보게 되면 망신당하는 것도 수모고, 모욕당하는 것도 수모고, 봉변당하는 것도 수모고, 창피당하는 것도 수모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법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해요. 모욕죄라는 거, 명예훼손죄라는 거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에서 창피당하고 모욕당하고 봉변당하고 그리고 망신당하고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 이게.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이 망신, 모욕, 봉변, 창피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공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창피하면 인생이 부끄러운 거라고.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마세요. 비주수mon가 뭔가 정확한 건 아니고, 이게 다단계는 아니고, 그렇다고 네트워크도 아니고, 이게 플랫폼인가 뭐인가 이거 왔다 갔다 이거 하는 건데, 전부 아니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분명하게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나는 이야기하는 그런 당당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거를 굳이 원어민 발음 안 해도 돼요. 왜? 원어민 하는 사람도 해외 나가보니까 나보다 소통이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 보면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 보게 되면 처음 만날 때 소통이 잘 돼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 깨졌어요. 얘기돼서. 그런데 사람을 탁 보고 다른 얘기가 없으면 이거 하나. 그 정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 마음이 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한번 시작. 이거 삿대질 손가락질이 아니고 그 탁 해서 나 그런 정도의 마음이 통하는 팀들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도 난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무슨 뭐 휴밀리에이션 이런 거 하지 말고 휴밀리에이션 하고 뭐 인도그노티 뭐 인디그노티 뭐 데그레데 뭐 데그라데이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다 이게 쪽팔리는 얘기들이니까 창피당하고 면박당하고 굴욕당하고 하는 외국의 얘기거든요. 뭐 아니 뭐 디스그레이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레이스는 축복받는 건데 그걸 또 디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이거가 갖고 있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휴엔 컴퍼니의 휴월들을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서 비주슈머로서 몇 번 망신당해봤냐 이게. 몇 번 모욕당해봤냐 이게. 몇 번 봉변당해봤냐 이게. 몇 번 창피당해봤냐 이게. 봉변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나 이거 뭐 한다 해서 뿌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러한 스모를 겪고 당당하게 일어섰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수모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다가 봉변당하고 저 새끼가 저거 휴엔하는 놈이잖아 하면서 난 그때 제일 행복한 거야. 내가 휴엔하는 건 알아보네 하면서. 근데 그 사람 인생이 훌륭하다? 천만의 초란. 다 떴다방 새끼들이 그래요. 아, 새끼 이런 말 안 쓰기로. 떴다방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자리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요. 인생이 초라한 분들이 그래요. 떼끼니 하나 없는 분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는 게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요? 뭘 해도 못할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 보면요. 사는 게 가장 초라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수모는 수모가 아니에요. 혹시 가다가 걔가 일 짖었다고 수모당했다고나 걔가 나보고 짖었어 하는 거 없잖아요. 걔들은 짖어야 걔다운 거야. 그래서 걔만도 못한 인간들도 있잖아. 그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접수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수모받은 게 어딘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안 봤나요? 피파 랭킹 167위 말레이시아에게 2대1로 져가지고 이거 나오니까 뭐래요? 감독 바꿔라, 저 새끼 빼라, 이거 뭐 인맥 따라 들어왔다, 이거 박아놓은 거다, 알박기다, 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그 스모를 주고 그 주장은 무릎을 털썩 끌어안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나오게 만드는 건 누구냐? 바로 관중들이죠. 여러분을 보는 관중들의 말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저 재미의 요소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다 같이 일어서라. 따라해보세요. 일어서라. 앉아있을 때 등 두리면서 일어서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 골든벨을 보게 되면 항상 47, 48, 49번까지는 가더라고. 근데 골든벨을 못해서 야 이 새끼야 내 학교 그만둬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건 내려와 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외치는 것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떠안아주는 거야. 왜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못해주냐 이거예요. 왜 비즈니스에서는 격려를 못해주냐 이거예요. 그것은 넉넉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일어서라. 그리고 이겨내라. 일어서라, 이겨내라 하는 게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응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일어서고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일어서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서고 일어를 쓰는 나라를 또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그게 바로 수모를 겪고 일어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이때는 또 열광하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가 지면 지탄하고 비판하고 모욕 주고 그리고 굴욕감을 주고 그 욕하고 지나가는데 손가질 삿대질 계란 들 거 다 알고 있어요. 프로니까. 유수구 대표가 오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프로의 정신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욕을 먹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칭찬을 먹고 잘하는 거예요. 왜 칭찬해요? 고등학생들은 아마추어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잘하는 거예요. 그 욕을 당당하게 가슴으로 맞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수모 없이, 굴욕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다면, 내가 굴욕하고 있다면, 내가 모진 그런 고통, 비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제대로 내가 과정과 절차를 겪어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 제대로 내가 일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제대로 내가 성장하는 그런 기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월드컵 때 16강 탈강하니까 사람 죽일 듯하고 뭐 하더니 금방 잊어요, 안 잊어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한 거 금방 잊어요. 그리고 또 비난해. 그러다가 밥 한 끼 사주면 참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해.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게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나약한 사람들이 모습들인 거예요. 나는 그 16강에 떨어졌을 때 무슨 얘기를 해놓은 거면 카타르에서 월드컵, 다음 월드컵이 이루어지잖아요. 4년마다 하는데 그럼 2022년 카타르 도하에 갈 사람들. 그 카타르 도하는 상당히 큰 의미가 많은데요. 카타르는 또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 검은 흑색 돌풍이 나오는 그 카타르의 월드컵 우리 서포터스, 휴연 서포터스를 지금부터 모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임페리얼들은 무조건 다 데리고 간다 했어요. 그런데 항공권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임페리얼 대고들 다 돌아가시고 다 자기 영역으로 찾아가서 끝까지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 왜 이번 프로모션을 해보니까 상상치도 못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시너지 효과라는 게 그게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크라운에서 저 밑에까지 직급이 다 나왔잖아요. 하자가 묻히니까 하게 되는 거고 말자 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 생겨나는 건 말자 비난, 굴욕 이런 걸 못 이겨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자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해낸 사람이잖아요. 프로모션이 발표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했습니다. 우리 8월에 혁명을 이뤄서 9월 대첩하자. 그래서 우리 8월 혁명 9월 대첩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월 혁명 9월 대첩하고 10월에는 뭘 할까 이제 고민했잖아요. 이제 방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나씩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때 졌을 때 좌절하고 굴욕감을 느끼지 말고 카타르에서 희망을 보자. 그때 카타르에서 가장 몸값 최고일 사람 3사람을 꼽아서 제가 SNS에 올렸죠. 바로 이 3사람. 92년생. 강의에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손흥민. 지금 1,000억대, 이제 1억 유로 시대를 10억 유로 시대로 이제 바꾼다고 했죠. 황희찬 뛰는 거 봤죠? 96년생이야. 그리고 이승우. 이 당돌하면서 그 귀염성 봤죠? 나는 이승우 선수가 지금 98년생이야. 근데 이승우 선수가 다른 사람하고 의식구조가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을 넣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승우는 골을 넣고 난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장에 가기 전에. 나는 골을 넣고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넣고 난 다음은 뒤로 돌아가서 이거 하겠다 올라가가지고 이거 하겠다 이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잠재력 개발에서 석세스 코칭에서 체조 선수들 중에 똑같은 테스트를 했어요. 러시아의 루마니아의 선수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어떤 생각을 하냐 했더니 나는 실수 안 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다 실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착취하는 거에 대해서 안전한 착취한 사람은 착취해서 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안전하게 착취해서 나가면서 여유있게 인터뷰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퍼펙트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98년생 이승우가 이제 간 네트워크 등록할 자격을 취득한 이 꿈나무들 아니에요. 이승우가 그걸 생각한다네. 이번엔 그걸 하겠다 해서 딱 자기 할까 하다고 쫓아오는 거 기다리라 해서 그 모습을 연출하고 보이잖아요. 그 응원하는 걸 딱 보세요.
그런데 이 어린 선수 3명이 축구에 투자한 시간이 33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힘든가, 발톱이 빠지고 발바닥이 뭉개지고 무릎이 깨지고 옆구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뼈지는 그 과정들을 이들은 다 이겨냈습니다. 나는 이 선수들이 뛸 때마다 막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정 내린 게 이 세 선수가 합친 그만큼 제가 네트워크를 입문한 지 24년인데 딱 26년만 더 하자. 그래서 50년 채우겠다고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욕감 100번 주세요. 두렵지 않아요. 욕해보세요. 난 욕이 대한민국으로 들려. 나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 바탕과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반드시 모입니다. 나가고 비난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나가고 비난하는 사람이 반드시 모입니다. 버티고 이기는 사람 주변에는 버티고 이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원팀 원패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휴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각각의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인정하고 그걸 보듬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팀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좋은 팀에는 반드시 좋은 훌륭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잘 되는 팀을 딱 봐보세요. 불과 지난번 월드컵 때요, 브라질 월드컵 때 눈물 흘리던 그 선수, 어린 선수가 나와가지고 차두리가 둥 두드리면서 괜찮아 하던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고 어시스트하고 팀워크를 중심으로 경기 전체를 이끄는 걸 봐보세요. 나는 더 감동적인 것은 베트남을 이기고 난다. 이게 다 유니버시아드거든요. 23세 미만 와일드카드 3명 빼고 다 23살 미만이에요. 그 선수들을 하나하나 안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경기는 경기일 뿐이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갈 날이 멀다. 기회는 온다 하면서 상대 선수들에게 그래주는 모습, 그런 여유, 그런 마인드, 그런 선수의 프로정신, 난 이런 게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제대로 다 어렵다 하는데 같이 어렵다 하지 말고 니들이 어려우니까 난 너무 잘 때 하는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자. 니들이 안 되니까 니들 한테 갈 놈들이 다 나한테 오니까 너무 좋아. 왜? 니 열심히 안 하니까 니랑 안 한대. 니 떠나니까 안 한대. 그런 마인드를 딱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뽑았을 때 저는 제가 뽑은 그 공격과 수비에서는 이 선수가 바로 황의조예요. 이 둘이는 동갑이에요. 지금 오사카에서 뛰고 있는 결혼도 했고 황의조 선수만 9골을 넣었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황의조에 관심 가져봤나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말고 모르잖아요. 난 지금도 20세 미만 선수들에게 내가 되게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중계 해설할 정도 레벨이 돼요. 그 몸값 순위대도 체크해보고 내 강의 시간, 얘네 운동 시간 이런 것도 체크해보는데 지금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라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일내겠다 하는 거. 그 아버지가 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데 그 훈련시키는 과정을 딱 보면서 저게 멘토고 저게 코치고 저게 트레이너고 저게 리더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아버지들이 다 훌륭하게 만들고 지금 손흥민이는 지금 축구구장 전용구장을 짓고 아버지가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자본금 축구교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박지성 축구교실이 없었더라면, 유상철 축구교실이 없었더라면, 최강희 축구교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선수들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네트워크 축구교실, 비주슈머교실, STS, TIS 이거 여러분들이 슈템포럼 나오면서 우리의 꿈나무들을 그 정영복 사장 앞에 오빠 하는 오빠야 하는 그 정도의 레벨들을 훈련시켜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자리 차지하는 그 장소가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런 여러분 육성 후원의 마인드를 갖고 난 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는 아직 젊잖아요. 이 전북 선수인데 김민재 선수예요. 그 젊은데 이번 보면서 난 만약에 이번에 모든 MVP를 주려면 난 여기 주겠어요. 그 침착하게 몸싸움하는 거 키가 이제 190 가까이 되거든요. 몸무게가 96대니까 모든 사람이 얘랑 붙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유럽형으로.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 우리 조직은 제대로 간다.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든 휴엔에서 오늘 아침에 미팅 보니까 전월 대비 매출이 100% 상승했습니다. 휴엔 다 끝났다 얘기했잖아요. 끝나지 않고 상승하잖아요. 회사의 그런 프로모션 정책이라든가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안정된 모습이 그 수모를 겪고 그 고통을 겪고 그 비난을 겪고 하나하나 일어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혁명이라는 거 무슨 이 가죽혁자거든요. 이 목숨명자예요. 진짜 껍데기를 벗겨내는 황골탈퇴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려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9월에는 뭐 하자고? 다 같이 대첩합시다.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대첩. 한산대첩, 귀주대첩, 명량대첩 들어봤죠? 대첩은 크게 승리하는 게 대첩인 거예요. 해전이 아니고 대첩. 크게 이기자는 거예요. 뭘로? 휴엔 컴퍼니 비주시마 글로벌 보더프리 플랫폼 비즈니스로 한번 대첩하고 이걸 딱 만들어서 제가 이제 제 집에다 붙여놨어요. 대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좀 전에 이선희 로얄이 보더프리 차별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10월에 이번 미국에서들 많이 들어오니까 함께 손잡고 10월 방미합시다. 미주지역 사업자들을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을 만드세요. 이런 기회에 같이 제대로 휴연을 발견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펑션이 9월에 우리 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저 의지대로 무조건 가서 합니다. 혼자라도 가서. 그런 걸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파트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약해 있는 마음, 그 여름 더위에 축 처져 있는 마음을 첫 번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고난을, 힘듦을 그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용기로 전환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 둘, 셋 하면 답해서 하나, 둘, 셋! 알면서 왜 안 해?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면 최소한 아까 얘기하면 수모는요. 매일 에브리데이 매양 매자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분노조절 장애가 올지 몰라. 그러니까 반띵하자 이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면 하루에 4시간은 수모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사업자들 파트너들에게 4시간 수모 리스트를 써오라 그래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욕을 듣고 뭐가 힘들었는지를 써와라. 그걸 이겨내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 딱 수모를 겪으면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만 딱 하면 된다? 보름만 하면 돼요. 보름만 딱 하면요. 우리의 세포의 마인드를 바꾸는 데는 60시간이면 완전 해결되거든요. 그건 교육 심리학에 나와야 돼요. 딱 보름만 수모를 당해보자. 다 같이 보름만 수모를 당해보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모욕 한번 줘봐. 한번 얘기해봐요. 시작. 모욕을 여러분 뭘로 바꿔야 돼? 모욕을 욕망으로 바꿔야 돼요. 다 같이 모욕을 욕망으로 바꾸자. 망신은 뭘로 봐요? 희망의 신뢰를 표현하는 걸로 봐야 돼요. 망신은
희망을 신뢰로 표현하는 거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보름만 수모를 당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오기라는 것은 원래 5번 일어서라는 말이에요. 사전 오기 할 때는 여기 싸울 전자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4번 패하고 5번째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승리 네트워커들은 사전 오기 7.8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전 오기만 하게 되면 5번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얘기도 5번 같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 자기는 그런 말을 한지 몰라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는 용기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용기와 오기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다 같이 용기는 오기의 큰 형님이다. 그래서 오기에다가 위에 형님에게 제가 밑에서 긍정적인 표시를 하게 되면 용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기는 하루 4시간씩 수모당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 4시간씩 수모를 안 당하면 아내가 멀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오기의 정신을 보면서 감동받을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오기는 결국은 뭔가 오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네가 아무리 눌러도 왜 사람들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기가 안 생기게 하려고. 그래서 포기하면 여러분 기뻐할 사람 무지 많아요. 어떤 사람? 여러분과 인간적인 관계가 돼 있는 사람 다 기뻐해요. 왜? 수소수기 안 사도 되고 모찌 안 사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잘 결정했다고. 그래 넌 처음부터 체질이 아니야 하면서 내가 말을 하려 해도 못해서 잘해서. 그래서 포기를 축하하는 새끼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를 축하하는 새끼하고는 일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해서 하는 새끼는 그 새끼는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이야. 야,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남자가 한다고 떠들어 놓고 그래 물러서서 그걸 자랑이냐고 다음부터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반드시 그렇게 해요. 온 사람에게 내가 모욕을 막 주거든요. 뭐 보험을 끌어오든 이걸 딱딱하면서 하나하나 타당성을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포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포기, 오기로라도 와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온다 해서 가보면 다음날 그만둬서 전화해보면. 말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입이 쫀질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을 끝까지 지키면 누군가는 추종자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정신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의지의 표현을 오기로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악을 팍팍 쓰니까 오기가 좀 생깁니까? 네. 정말 생깁니까? 네. 그 오기를 가지라는. 그래서 저는 미팅할 때 상대에게 오기가 생기게끔 상당히 싸가지 없게 미팅합니다. 오자부터 돈 얼마냐부터 말해요. 돈 그거 가지고 그 돈 벌려고 하냐고. 여러분 110만 원 투자해서 3년 지나서 수당 110 들어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서 플러스 알파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좋아지면 그거는 더더 크게 성공한 거야. 어떻게 자기 혼자 110만 원 등록해놓고 월천댁을 바라냐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372로 2명, 4명 하나씩 늘려나갈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그게 9월 대첩인 거예요. 큰 텐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 오면은 같이 세미나하고 대문하면은 옆에 앉아서 즐기면서 하세요. 시끄럽다고 지랄 안 해도 돼요. 그건 일을 안 한다는 걸 자기 스스로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되는 데 붙어서 함께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26년 하는 동안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여러분 미팅 도와줄 수 있게끔 제발 동원 초청 좀 하세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저는 원래 라인을 안 따져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너무나 그걸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타회사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제가 이상하게 생겼나요? 그래도 나름 그래 물살 틈 없이 빵빵하게 생겼는데 귀 봐봐요. 그리고 이 초롱초롱한 눈 봐봐요. 그 욕망의 볼 보고 이 치아 보고 손 봐봐요. 관상학적으로는 다 갖췄어요. 저를 써먹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성장합시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